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이제 엘니뇨와 사막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엘니뇨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자, 여기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구 온난화는 여러 번 들어봐서 알 수 있을 텐데, 자,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게 지구 온난화의 개념이죠. 자, 먼저 지구 열수지에 대한 얘기인데, 열수지 옆에 나와 있어, 여기. 열수지가 뭔지는. 어떤 물체에서 열의 출입 관계 얘기하는 거야. 들어오고 나가는 관계를 열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요. 자, 그러면 이 지구 열수지에서 복사 평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이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체가 흡수하는 에너지를 방출하여서, 여기 체크, 에너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에너지 평형이 포인트야. 자, 그러니까 흡수하는 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들어온 만큼 나간다는 얘기죠. 자, 에너지가 들어왔어. 근데 그만큼 또 나갔어. 그러니까 그 물체 입장에서는요, 복사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요. 복사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구가 그 복사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거든요.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죠.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그 다음 지구에서 방출하는 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니?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와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자, 옆에 잠깐 보시면은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으로 지구 대기를 잘 투과합니다 라고 했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개념이 아니죠. 태양빛 받아가지고 열 받으면은 그 따뜻해지면은 그 따뜻해진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로 방출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여기 다시 위도별 불균형과 지구복사 평형이 있는데, 지구복사 평형으로 인해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도별로는 당연히 에너지 양이 다르죠. 적도 근처 저위도 지방은요,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아요. 나가는 양보다. 그죠? 태양빛을 더 훨씬 많이 받고 있어. 근데 극지방으로 가면은요, 고위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고위도로 가게 되면은 들어오는 태양백사 에너지 양이 적죠. 오히려 나가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고위도 쪽은 춥고요. 저위도 쪽은 더운 거야. 자, 그런데 저위도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과잉이야. 남아 돌아요. 근데 고위도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한 형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은요, 적도 지역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고위도 쪽은 계속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구가 그러진 않죠. 왜 그러지 않아?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이동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누가 이동을 하고 있느냐? 어딨니?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이 돼요. 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시켜주는 거야.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 전체적으로. 자, 다음 온실효과. 자, 이 온실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대기가 있어.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대기 안에 온실가스가 있고, 자, 이 온실가스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통과시키고, 그 다음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복사하여 대기가 없을 때보다 지구 평균, 여기 체크, 대기가 없을 때보다 지구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 자, 대기 없을 때보다요, 이 온실 기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하게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온실 기체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오존 등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지구 연평균 기온이 약 15도예요. 자, 연평균 기온이 15도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온실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평균 기온을 이렇게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를 잡게 하여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태양 대기가 없다면, 지구 대기가 없다면은, 대략 한 마이너스 한 18도쯤 될 거예요. 평균 기온이.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달이죠, 달. 달 같은 경우에 태양 입장에서는 달이나 지구나 어차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들어오는 양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가스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고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낮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실효과. 그래서 열수지 보시게 되면, 자, 열수지는 출입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에서 지표 대기 우주 간의 열 출입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있니? 자, 여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70%가 흡수가 돼요. 30%는 튕겨나가요. 반사돼. 자, 대기라든가 지표라든가 해양, 바다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튕겨나가게 돼요. 빙하에 의해서도 튕겨나가고요. 자, 이렇게 반사되어 나가는 게 30%, 그럼 지구에서 흡수하는 건 70%예요. 그 다음, 자, 지구는요, 흡수한 에너지를 우주공간으로 방출해요. 우주공간으로 방출하는 게 몇 %야? 70%야.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70% 흡수했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에서 70% 방출하는 거야. 자, 이렇게 70% 흡수하고 70% 방출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자, 여기 지금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되어 있죠.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 보시게 되면 여기 지표에서 47, 대기에서 23. 그죠? 이렇게. 뭐 이 숫자를 다 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70%죠. 자, 그 다음 지구 복사 에너지 보세요. 자,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 보시게 되면은요, 우주로의 손실 12, 여기 12, 그 다음에 대기의 복사 58, 대기의 복사 58, 합이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 들어오고 70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복사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복사 평형에 도달을 해가지고 연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온실기체 농도 변화와 지구 열수지 관계 요거 있잖아요.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대기로 더 많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대기로 더 많이 흡수가 되면은 대기에서 지표로 재복사합니다. 대기에서 다시 지구로 복사되는 요 양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지표 입장에서 어떻게 돼?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있니?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보다 좀 숫자가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죠?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엔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인데, 이 지구온난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온실효과가 강화되는 거야. 자, 온실효과가 강화됐다라는 얘기는 지표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대기로 흡수했다가 대기에서 지표로 돌아오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양이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온실 기체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강화돼. 그래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가지고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별표 딱 한 번만, 화석연료 사용, 지나친 산림별채 막 등등등등 나와 있죠. 그로 인해서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온실기체로 우리 이산화탄소를 얘기를 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온실기체예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서는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 가지고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지금 메테인도 있죠. 자 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축산업에 의해서 소에 의해서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을 하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 과도한 가축 사육 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자 이 이산화탄소 대기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이산화탄소 대기가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평균 기온도 같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평균 기온도 대체로 상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방금 얘기한 거야.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대기가 흡수하는 지구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해요. 대기가 흡수하는 지구복사 에너지 양.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게 바로 지구복사 에너지인데, 이 지구복사 에너지 중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양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럼 그게 다시 재복사를 해 지표로. 그래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대책 세워야 되겠지. 자 대책 세우는 거, 지구온난화 영향부터. 영향은 빙하 융해와 해수 열팽창에 의해서 해수면 상승. 자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 거, 따뜻해지니까 녹죠. 그리고 이 바닷물이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수온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수온 높아짐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부피가 팽창을 해요. 우리 액체나 고체나 온도 높아지면 팽창하잖아. 그게 해수의 열팽창이야. 그러다 보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 감소하게 되고 곡물 생산량 감소하고요. 그 다음 강수량 증발량 변화에 의해서 기상 이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생태계 변화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도 감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열대성 질병이 고위도로 확산을 하게 돼요. 자 열대지방에만 있던 질병이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의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는 현상보다 한반도에서의 온난화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자 그래서 온대기후에서 아열대기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과재배 그러면 대구가 가장 유명했는데, 지금 사과재배 그러면 강원도가 제일 유명해져. 그런 식으로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개화식이라는 거, 서식지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1, 2, 3번 한번 해보자. 자 보자. 1번에 1은 지구 복사평형이죠. 그러니까 복사평형이고요. 2는 30%예요 자 30%를 반사하고 70%를 흡수해요. 자 그 다음 3번에는 온실기체가 했을 때 온실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온실효과. 2번에는 XOX, 3번에는 4번이에요. 여기서 질문 없니? 오케이. 그러면 바로 엘니뇨로 가자. 자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죠? 이상기후 얘기할 때 무슨 엘니뇨의 영향으로 어쩌고 저쩌고 올겨울은 어쩌고 저쩌고 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자 엘니뇨가 뭐냐면은요 얘들아, 이 무역품은 알죠? 무역품. 자 이 대기대순환. 자 대기가 대순환을 일으킨다라는 개념인데,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 차이. 이거 배운 적 있나? 없니? 처음이니? 자 보자. 자 이게요
얘들아, 적도지방은 덥죠? 극지방은 춥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그죠? 자, 그랬을 때 적도지방에서는 더우니까, 자, 여기 적도만 봐봐. 적도만 보면은 적도지방은 더우니까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거야.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근데 극지방은 추우니까 추워서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적도는 상승했고 극지방엔 하강기류가 나타났으면 대기가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자, 근데 지구는 뭐 하냐면 자전을 해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얘가 가다가 30도 부근에서 에너지가 떨어져. 그럼 이런 식으로 하강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도는 셀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극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다가 60도에서 상승기로 나타나서 이렇게 돌아. 이걸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헤들리니 페럴리는 그냥 사람 이름이야. 자,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이제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 여긴 올라가, 여긴 내려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도는 애가 하나 더 생겨. 이걸 페럴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런 순환이 왜 생기냐면은요,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 차이하고요, 또 하나 지구 자전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자전 때문에 봐봐, 이렇게 대기가 적도에서 여기가 적도라고, 이렇게 여기가 적도라고 치면은요, 적도에서 올라왔어.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 자전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순간이 생겨. 거기서 하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0도 부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극지방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세 개의 순환세포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헤들리 순환, 그 다음 페럴 순환, 그 다음 극순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놈은 누구냐? 요 놈이야. 요 놈이야. 요 놈이야. 왜? 지표에 가까이 부는 바람이니까. 자, 이거 지표에 가까이 부는 바람이야. 얘는 30도에서 0도로 내려오는 바람이죠. 근데 내려올 때 그냥 오지 않아. 어떻게 하느냐? 휘어져서 내려와요. 이렇게 30도에서 0도로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가. 자, 그럼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선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무슨 풍이냐? 동풍이 부는 거예요. 동풍. 지속적인 동풍이 불어요. 근데 요번에는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30에서 60도로 올라가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가. 그럼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그래서 지속적인 서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무역풍,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역풍은요, 옛날 저기 무역하던 양반들이 돛담배 들고선 이렇게 돌아다녔잖아. 이 바람 타고 무역했다 그래서 무역풍. 자, 편서풍은요, 서쪽에서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래서 편서풍. 오케이? 무역풍은 동풍이고요, 편서풍은 서풍이에요. 그 다음 저쪽에 이제 극동풍은 동풍이고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풍대에 있어? 편서풍대에 있죠.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 들어와. 그래서 황사, 미세먼지,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어디서 와?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국에서 오죠, 다. 그죠? 일본에서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 그게 편서풍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대기 대순환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놈은 누구냐면 여기 있는 무역풍이에요. 무역풍. 자, 대기 대순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지속되는 현상.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이야. 자, 여기 지금 적도 부근이에요. 자, 적도 부근이니까 무역풍이 불 거야. 적도 근처에 무역풍이 부는데, 자, 무역풍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무역풍은 동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수도 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요. 자, 적도 근처에 표층 수온이 높죠. 자, 표층 수온이 높으니까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밀려가는 거야.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동쪽에서는요, 요거 보이니? 밑에 심층의 찬해수가 이쪽에서 지금 물이 이쪽으로 쏠려 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동태평양에 용승이라는 말을 써요. 용승. 자, 이게 용승이라고 해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태평양은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밑에 있던 해수가 위로 솟구쳐 올라온 거야. 자, 밑에는 온도가 낮은 해수죠. 그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표층 해수의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자, 심층에 있던 영양염료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획량이 풍부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온도가 표층 온도가 낮겠죠.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생기게 돼. 그 다음 따뜻한 공기가 서쪽으로 갔다 그래. 아니, 따뜻한 물이 이제 서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자,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요, 표층 수온이 높아져요. 공기를 가열하니까 여기서는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돼. 자, 상승기류 나타나면 구름 생겨. 구름 생기면 비 내려. 오케이? 우리 구름 생성 과정 기억나지? 구름 생성 과정 첫 번째 조건이 뭐야? 공기 상승이죠. 공기가 올라가야지만이 구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공기가 가열돼서 상승기류 형성돼서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순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됐나? 자, 지금 얘기한 거 평상시예요. 평상시. 자, 평상시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엘니뇨 한번 얘기해보자. 자, 엘니뇨가 발생 과정이라고 되는데 적도 부근에 무역풍이 약화돼. 자,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 약화되는 거야. 자, 무역풍이 약화되게 되면은요,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의 이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쪽으로 따뜻한 물이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돼. 그죠? 그런데 그게 약화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못 가는 거야. 제대로. 자, 그래서 페루 연안이 용승이 약화되게 돼요. 밑에서 올라오는 정도가 약하게 돼. 위에 따뜻한 해수가 그대로 갇혀있는 형태가 되니까. 자, 그래서 용승이 약화되면은 표층 수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엘니뇨는요, 무역풍이 약화로 인해서 해수가 왼쪽, 즉 서쪽으로 못 가는 거야. 서쪽으로 못 가다 보니까 밑에 있던 층이 위로 올라왔어야 돼, 평소대로라면. 근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자, 이게 그러질 못하니까 용성작용이 약화되니까 여기서 이제 따뜻한 물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돼? 수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니뇨란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지속하는 현상. 오케이?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형태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엘니뇨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평상시보다 표층수온,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아지죠. 자,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형성돼 버려. 상승기류가 형성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구름 만들어진다고. 구름 만들어지면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원래 비가 잘 안 내려야 되는 지역인데 비가 내리네. 홍수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폭우와 홍수. 그 다음 용승이 약화되면서 어획량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서태평양, 이쪽 서태평양. 자, 인도네시아 연안인데 서태평양은요, 평소보다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때보다 수온이 낮아지게 되겠죠. 따뜻한 물이 안 오니까 수온이 낮아져.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하강기류가 형성되네. 하강기류가 형성되면은요, 이제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자,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비가 안 내리는 가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하니까 산불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엘니뇨예요. 알겠죠? 자, 엘니뇨는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야. 됐죠?
자, 근데 라니냐 들어봤죠? 라니냐. 자,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반대로 무역풍이 강화된 거야. 자, 무역풍이 강화돼가지고 동태평양 해역 표충수온이 평년보다 낮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평상시 모습인데, 이 평상시 모습보다 무역풍이 훨씬 더 강해져 버려. 그러면은 이쪽으로 물이 더 쏠려가겠죠. 이쪽은 더 온도가 낮아지고, 이쪽은 온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거야.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면 우리는 그거를 라니냐라고 얘기해. 엘니뇨와 완전 반대되는 현상이죠. 오케이? 자, 라니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동태평양 쪽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동태평양은 훨씬 더 심한 가뭄에 들어가게 되고, 서태평양 쪽은 평소보다 수온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기류 강해지면서 홍수라든가 강수량이 훨씬 더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적도 부근의 무역풍의 영향이야. 자, 무역풍에 의해서 원래대로라면은 동태평양의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해.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용승도 중요해. 찬물이 밑에서 솟구쳐 올라와 용승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동태평양 쪽은 좋은 어장을 형성해. 그리고 동태평양 쪽은 하강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고, 서태평양 쪽은 상승기류 형성되니까 습한 날씨가 되는 거예요. 구름 많이 끼고 비 내리는 그런 날씨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엘니뇨가 발생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이 무역풍이 약화됐다라는 그런 뜻. 무역풍 약화되면 물이 제대로 못 가. 물 제대로 못 가면 여기 따뜻한 물 모여 있어. 그러면은 상승기로 나타나. 그래서 동태평양에 비가 많이 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태평양은 반대로 하강기로 나타나. 평소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하강기로 나타나. 그래서 가뭄이 나타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날씨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라니냐는 엘니뇨의 완전 반대.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훨씬 더 강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엘니뇨 시기에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수역의 수온 편차를 보시게 되는 건데요. 수온 편차가 지금 이쪽이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엘니뇨가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엘니뇨 규모가 커지잖아요. 이 엘니뇨 규모 때문에,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나타나게 돼. 뭐 아시아 가뭄, 호주 산불, 유럽의 이상 고온 현상, 그죠? 자, 그다음 남미의 이제 홍수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엘니뇨는 가뭄, 산불, 홍수 등 지구 환경 변화를 일으키면서 재배지와 수확량 변화, 개체수와 서식지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너희들 한번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우리 호주 산불 계속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산불 엄청나게 크게 났었었죠. 그런 것들 다 건조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비가 안 내려서. 그 다음에 남미 비 내리면서 홍수 난 거 본 적 있니? 그 뉴스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이상기후변이 나타나고 있어. 자, 이번엔 사막화인데, 자, 이 사막화 같은 경우에는요, 사막은 적도가 아니야. 위도 30도 부근에 있어. 사막은 위도 30도 부근에 있어. 자, 왜냐면 거기에 고압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고압대가 뭐야? 고압대가 기압이 높은 데 지역이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고기압은 상승기류, 하강기류? 자, 기압이 높으면 상승기류야, 하강기류야? 기압이 높으면? 얘들아, 기압이 높으면 상승기류, 하강기류? 이거 다 잊어버렸어. 자, 고기압, 저기압 있어요. 고기압은 바람이 밖으로 나가죠. 빠져나가죠. 이렇게. 저기압은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기압이 낮으니까. 고기압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가운데가 비죠. 그럼 이걸 채워야 되니까 어디서 채워? 위에서 채워.
하강기류 나타나. 그 다음 저기압은 공기가 모이니까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 상승기류 나타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가열된 곳은 상승기류가 나타나요. 그죠? 상승기류 나타나면 거기가 저압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저압대가 형성되면서 구름이 잘 생겨요.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구름이 잘 생겨. 근데 고기압은요, 고압대가 되면은 하강기류가 나타나. 하강기류가 나타나면 있던 구름도 사라져. 그래서 고기압 중심은 구름이 있을 수가 없어. 상승기류 없으니까. 오케이? 오히려 위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구름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고압대일 때는 고기압 중심에 들어가면은 맑은 날씨야. 저기압 중심에 들어가잖아. 흐린 날씨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뉴스 자세히, 일기예보 자세히 보시면은 내일은 뭐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대기대순환에서, 이걸 왜 보냐면 대기대순환에서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 있어. 계속 상승하는 지역. 계속 상승이 아니라 계속 하강하는 지역이 있어. 바로 30도 부근은 계속 하강하고 있는 중이죠. 순환에 의해서. 그리고 적도 지역은 계속 상승하는 중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적도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강수량이 많아. 증발량도 많지만 강수량이 더 많죠. 근데 30도 부근은 계속 고압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건조한 지역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얘기예요. 30도 부근에 주로 위치하는 이유가 30도 부근에서는요,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어요. 자, 30도 부근에서는요,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건조할 수밖에 없죠. 적도 부근에서는요, 강수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작아요. 뭐 증발량이 아주 작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강수량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 30도 부근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들은 다 요 중위도 지역에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 사막 주변에 분포하는 요 사막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막화라고 하는 거는요, 강수량이 줄어서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사막 주변이 사막으로 점점 변해요. 그러니까 사막이 넓어진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조한 지역이 너무 많아지면서. 자, 그래서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걸 사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생 원인이 뭐냐면은요, 결국에는 이 대기 대순환의 변화라든가 또 이상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가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인 원인도 있어요. 자, 인위적인 원인으로는 과잉경작, 과잉방목, 산림벌채.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막화가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막화에 의해서 식량 부족, 물 부족, 그 다음 황사 빈도 증가. 자, 우리나라는요, 여기 써있네. 우리나라는 고비 사막 주변에서 날라오는 먼지에 의해서 황사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민간 단체에서 여기 가가지고 나무 심기 운동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요 며칠 전에 TV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 가서 나무 심는 거. 됐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책은 결국에는 숲의 면적을 늘리고요, 산림벌채 최소화하고요, 방목 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기후 예측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미래 기후가 계속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은 계속 뭐하고 있어? 경고하고 있죠. 그죠? 자, 경고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여줘야 돼. 자,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거고요. 자, 환경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25년도 이후로 해가지고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좀 멈추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들 많이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구, 그쵸? 오케이?
결국엔 너희들이 살 세상이야 이게 지금. 큰일이죠.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놈의 자석은 화석연료 계속 쓰자는 주의니까. 자, 그래서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미래 생태계와 지구 환경인데요. 현재 추세로 온실일지 계속 방출하면 21세기 이후 생물 다양성 감소예요. 물 부족도 심각해질 거예요. 자, 기상재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처를 해줘야 돼. 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결국에 계속 얘기 나오잖아. 이거 억제해달라고. 그러니까 개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자라는 거. 다회용기 사용하자라는 거. 이런 것들. 자, 사회 국가적 노력 보세요. 탄소 저감 기술, 화석연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들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에너지 효율을 높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 협약도 이렇게 막 해야 돼. UN 기후변화 협약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냥 알고만 좀 계시면 좋겠어요. 개념 쏙쏙 해보자. 4, 5, 6번. 자, 4번에 높은 약해진다. 자, 엘니뇨 시기에 그 페루 연안에서 평상시보다 용숭이 약해진다요. 오케이? 평상시보다 강해질 때는 라니냐 시기예요. 자, 5번에는 OX5죠. 사막 적도 부근이 아니에요. 30도 부근이에요. 중위도. 자, 6번엔 4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온난화에 따른 지구 열수지 변동 탐구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야, 이게 지금 AB에다가 물을 절반 정도 채웠죠. 자, 그 다음에 발포 비타민 2알을 B에만 넣었대요. 발포 비타민을 넣는 이유는 여기 옆에 있죠. 발포비는 탄산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과 반응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자, 발포비타민 물에 넣으면 막 이렇게 기포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20cm 떨어진 곳에서 전등 이렇게 해놓고 온도를 재게 되면은 B의 온도가 더 높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복사 평형에 도달한 거죠. 온도가 같아질 때가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그 복사 평형 평균 온도가 B가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표면 그 온도가 더 높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온실가스 때문에. 됐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18도. 이게 달이에요, 지금 달. 그러니까 그 달의 평균 온도가 약 마이너스 18도야. 대기가 없으면은 아마 마이너스 18도쯤 될 거야. 평균 온도가, 그러니까 열평형 온도가, 복사평형 온도가. 자, 그 다음에 빙하기 때 7.5. 그러다가 1750년도 13.6, 1950 13.8. 근데 2020에는 14.9. 빙하기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이 올라와 있죠, 지금. 심각해요, 지금. 네. 89쪽 한번 해볼까? 자, 1번에는 OXXX. 자, 발포 비타민 물에 녹이면 이산화탄소 방출된다니까 그게 온실가스예요. 자, 그 다음 과정 2에서 B는 A보다 농도가 낮은 거죠. B에 비타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X고요. 자, 페트병에서 대기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A가 B보다 많다 그랬는데
자, 페트병에서 대기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A가 B보다 적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은요, 복사 평형에 온도가 높은 페트병 B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뤘죠. 그러니까 방출하는 에너지와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을 비교했을 때요,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B가 더 A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높은 복사 평형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도 X죠. 이산화탄소 높으면 복사평을 이룰 수 없다가 아니라 복사평은 이루어져요. 근데 더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에는 4번이에요. 2번에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3번입니다. 질문 있니 혹시? 1번에 3? 자, 복사 평형에 도달했을 때 온도가 높은 애가 많은 양을 더 방출하게 되는 거야. 온도가 높은 애 자체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방출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B가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축적을 해놨다가 더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개념이에요. 또 3번은 질문 없니? 없나요? 2번? 자, 여기 지금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에어로졸 메테인에 의한 지구 기온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산화탄소가 메테인보다 농도가 더 높아요. 물론 메테인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메테인이 더 많은 열을 품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농도로 따지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기온 변화에는 더 크게 기대를 하는 거고, 에어로졸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공중에 떠 있는 입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걔네들은 뭘 하냐면 햇빛이 오는 거를 뭐 해주느냐?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 우리 구름 잔뜩 껴 있으면 거기 이제 밑에 쪽에는 햇빛이 잘 안 비치잖아. 그 위에서 반사되는 거야. 그게 이제 에어로졸 개념이지. 물방울들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서 반사시키는 개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기온 변화를 마이너스 시키고 있는 거지. 반사시키기 때문에. 또 없니? 없으면 우리 내신 탄탄으로 가볼까요? 5분 쉬었다가 내신 탄탄 해보자. 자, 1번에 3번. 어디 보자. 내신 탄탄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여기서 질문 먼저 틀린 거. 자, 1번에 얘들아, 이게 지금 여기 잘 봐. 에너지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A가 뭐겠니? 적도 보세요. 적도에서 가장 높이 들어와 있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 가장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 양이 줄어들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근데 그럼 B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B예요. B. 자, 40에서 6 여기 지금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죠. 여기는 에너지 과잉 상태죠. 여기 에너지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은 여기 에너지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애가 누구라 그랬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가지고 이런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남반구에서 대기에서 에너지 이동 방향은 남쪽이다. 자, 남반구에서 그래서 여기 에너지 부족 상태에다 맞고요. 남반구에선 여기죠. S 남반구죠. 이쪽이. 남반구는요 적도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에너지가. 북반구는요 적도에서 북쪽으로 갈 거고요. 오케이. 남는 에너지를 이동시켜 준다 그 얘기야. 그래서 디귿 맞고요. 위도 간 에너지 수송량은 적도가 가장 많다 이랬는데요. 자, 에너지 수송량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가 가장 활발하겠니? 그렇죠. 중위도가 가장 활발하겠죠. 중위도 지역이 위도 간의 에너지 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남는 거를 부족한 대로 갈 때 중위도를 거쳐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또 질문? 여기 없니? 그럼 5번으로 간다. 자, 5번에 3번. 자, 6번에 해수 온도 상승에 의한 열팽창. 해수의 열팽창. 그 다음에 빙하의 융해. 7번에 4번. 8번에 2번. 9번에 1번. 여기서 질문. 9번?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했습니다. 평상시와 비교한 A 해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지금 A 해역이 해수면이 높아졌니 낮아졌니? 그렇지. 높아진 건 알겠니? 해수면이 평년보다 측정값이 평년보다 높아진 거죠. 요거 이해됐어? 요거까지? 하얗잖아. 그죠? 여기 지금 이렇게 하얗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적도 부근에가 이제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 시기를 우리는 무슨 시기라고 봐야 되느냐? 엘니뇨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엘니뇨 시기라고 보셔야 돼. 엘니뇨 시기는 뭐야? 이 동태평양의 물이 이쪽으로 가 못 가? 못 갈 때죠.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고 있니?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물이 이쪽으로 가야죠. 서태평양 쪽으로. 평상시에는 무역풍에 의해서 동태평양에 있는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해수면이 높은 거예요. 오케이? 가야 될 물이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용승이 활발해져서 어획량이 증가한다. 이거 용승 활발한 거는 뭐야? 물이 그쪽으로 빠져줘야지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 근데 옆으로 빠지질 않으니까 용승이 활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온도가 이제 높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하강이 아니라 상승 기류가 발달하겠죠. 자, 그래서 기역만 맞는 거예요. 오케이? 또 여기서 질문 있니? 없니? 자, 그럼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에 1번, 11번에 1번, 12번에 5번, 13번에 북빙하면 지금 미래 환경. 자, 극지방의 빙하가 줄었어. 그러면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감소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감소를 해요. 자, 그래서 지표에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빙하가 녹았으니까 해수면 높아진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수 순환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 감소, 자, 그 다음에 해수 순환의 영향, 이런 것들 써주시면 돼. 자, 여기선 질문 10번. 엘니뇨로 인해서 북반구 겨울철 이상기후를 나타냈습니다. 옳은 것만 해주세요.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인도네시아 지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 지금 여기죠, 여기. 그죠? 자, 인도네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온 건조하게 되는 거죠. 엘니뇨가 일어나면은요, 동태평양 지역은 그 비가 많이 내릴 거고요. 서태평양 지역은 따뜻한 바닷물이 안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하강기류가 형성돼 고기압이 형성돼 구름이 안 생겨 가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 그래서 가뭄과 산불 피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한파에 의한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고온으로 나타나 있죠. 겨울철 이상기후인데 고온이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고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죠. 한파에 의한 피해가. 대서양연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자, 대서양에서도요, 지구 전체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다 이상기후는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기억이 옳지 않아요. 기억만 옳은 거예요. 또 질문. 혹시 여기 도전했니? 하신 분 손? 한 분이셔? 오케이. 자, 다른 분들은 채점하지 마시고요. 하신 분만 채점하자. 1번에 4, 2번에 2, 3번에 4, 4번에 5. 왜 4번만 틀렸디야? 4번에 뭐라 했는디? 1번이요. 사막원주로 A가 B보다 적은 위도. A가 뭔데? 강수요? 그래, A가 강수량이야. 적도 지역이 높잖아. 그죠? A가 강수량이야. B가 증발량이에요. 그래서 사막은 A가 B보다 적은 위도대. 그러니까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은 때에서 사막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